자, 대선 주자들과 함께 부인들의 활동 반경도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요,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여사가 한 자리에서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저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나눴다고 합니까? 송철욱 기자. 네, 뭐 두 사람이 만나서 어제 광주시청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광주시 부활절 연합 예배에 나란히 참석을 한 건데 이게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우연히 만나서 뭐 사실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누진 않고 문재인 후보의 부인인 김정숙 씨가 먼저 뭐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안철수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뭐 고개를 숙여서 답례하고 악수를 했고 그다음부터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좀 자리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뭐 특별한 대화가 오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남편들을 대신해서 뛰고 있는 후보의 아내들 현장에서 저렇게 조우하게 되면 좀 기싸움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 그런데 대선 후보들끼리는 일부러 눈빛을 피하기도 하고 이제 조금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부인들까지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덫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반갑게 맞아서 이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양재열 변호사님, 어제 그 현장에서 또 재밌는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글쎄요. 남편과 싸우다가 사실 그냥 싸운 정도가 아니라 싸우다 울 정도로 심하게 싸운 적이 있냐라는 질문을 다 했는데. 이 자리에서 모두에게 했는데. 근데 문재인 후보 부인이 저렇게 다 김정숙 여사께서 손을 드셨고요. 그렇게 드는 바람에 이제 좀 약간 좀 재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아니, 그 안철수 후보 부인 김경 후보 부인께서는 안 싸우셨습니까? 안 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 싸웁니다라고 답변을 해서 저것도 참 두 사람들 부부 관계가 좀 많이 다르구나 하는 걸 하는 해프닝이 있었죠. 네. 자, 후보들의 아내는 행보도 비교가 되지만 캐릭터들, 성향도 많이 비교가 되기도 하죠. 다음으로는 이 홍준표 후보의 부인 이순삼 여사의 행보를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수 집회에서요, 참석을 해달라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보수 우파 애국 동지 여러분, 겨울 내내 추운 바람을 맞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저희 남편이나 저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저희 남편 말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저희 남편은 다 좌파만 빼고 우파는 한 지붕 밑에 다 모여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끌어안으려면 계산된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따라주시면 절대 나쁜 짓은 안 할 겁니다. 우리 뭉쳐서 한 길로 손잡고 같이 가야 합니다. 자, 저 얘기 중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 남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선을 긋는 건 그 진심이 아니다. 그러면 남편은 선을 긋고 뒤에서 아내는 수습을 하고 뭐 이런 겁니까? 의도적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의도를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부인이 수습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지사가 지난 11일 임진각에서 발표한 호소문에서 지금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이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지지자들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를 좀 꺼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부인이 나서서 이것은 이 보수 우파를 결집시키기 위한 계산된 발언이었다 이렇게 지금 수습에 나선 모습입니다. 자, 어제까지 공식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오늘 첫 유세를 시작한 후보들 본인들의 이력서와 개인 신상을 낱낱이 공개를 했습니다. 자, 좀 빠르게 송철욱 기자가 소개를 중요 포인트들을 짚어주시죠.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떤 점이 특징입니까? 네, 일단 키나 몸무게는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장래희망 같은 경우는 역사학자에게 좀 눈에 띄는 것 같고 소주 한 병을 마셨다 그러고 이제 병역 같은 경우는 워낙 특전사 이런 거 강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방금 부분은 좀 특별하진 않았는데 이 전과 내용이 전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1975년 집시법 위반 과거에 이제 민주화운동 한다든지 그런 이제 반독재 시위 같은 걸 하면서 좀 있었던 거고요. 이제 정치 생활 좀 어려웠던 점 이런 응답을 안 했고 점은 과도한 진지함과 결벽주의라고 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게 화가 났을 때 혼술을 한다고 이렇게 스스로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정치 생활 중 어려운 점을 말 안 한 이유도 이걸 보면 알 수 있겠군요. 참고 혼자 술을 먹고 사귀다 보니까 이 어려운 점들을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는 사람의 해석입니다. 자, 두 번째
홍준표 후보의 이력 그리고 소개해 보겠습니다. 신상. 네, 보시면 뭐 장래희망이 군인이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그 육군사관학교 입학을 할 뻔했습니다. 네. 근데 결국 그 당시에 좀 환경이 좀 안 돼서 고려대학교를 가게 됐고요. 네. 이제 주량 같은 경우는 의외로 맥주 한 병이라고 적었는데 실제 이렇게 많이 술을 마시는 편은 아니고요. 네. 이제 집에도 좀 일찍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검사 출신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저희 취재직 기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기로는 검사 출신이면 술을 굉장히 잘 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마시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적혀 있는 주량은요. 네. 현재 주량일 겁니다. 현재 주량이요. 예, 그러니까 과거 검사 시절의 주량을 이거 평균 내서 적은 게 아니고 네. 지금은 뭐 맥주 한 병 정도 먹는다 이렇게 써놓은 것 같고요. 네. 이 홍 지사가 지금 올해 54년생이니까 62세거든요. 네네. 환갑을 조금 넘긴 나이인데 지금도 뭐 30대, 40대처럼 술을 먹으면 이 체력이 견디겠습니까? 어떻게 네. 보면 이제 가장 그 현재 뭐 먹을 만한 이게 그 주량을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병역은 지금 육군 이병 전역으로 돼 있어요. 네, 방위 출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 전역입니다. 다음 내용 볼까요? 자, 전과는 98년도 공직선거법 위반의 전과가 있고요. 네. 자, 지금 보면은 단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나는 단점이 없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유권자들, 국민들이 어떻게 봐야 될까? 단점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네요. 유권자들은 오히려 저런 과도한 자신감이 단점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또 송찬욱 기자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아까 포스터 얘기하다가 노이즈 마케팅 얘기도 나왔지만 어느 정도 네. 노이즈 마케팅이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제 서민 출신이고 흑수저 출신이고 근데 자신은 이제 여기까지 성공을 했고 이제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본인이 이제 단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신상 내용 보겠습니다. 자, 키 몸무게를 미공개로 했어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다들 키하고 몸무게 공개하는 거는 뭐 그닥 중요한 정보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홍준표 후보도 169cm 정도로 나오거든요. 네. 안철수 후보가 그거보다 좀 작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몸무게가 좀 더 나올 것 같아서 아무래도 자신한테 좀 단점인 부분을 좀 감추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다른 부분에서는 좀 재밌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신의 꿈을 과학자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의사가 돼서 네. 그 꿈을 이룬 것 같고요. 네. 주량도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금주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주 중이면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일반 시청자들께서 술을 못 마시는 것들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마실 줄 아는데 끊었었던 거지요. 뭐 18년 동안 술을 안 마셨다고요. 뭐 실제로 그 가장 최근에 그 음주 사실이 밝혀진 거는 지난 1월이었습니다. 네. 그 안철수 후보가 그 당내 호남 박지원 대표라든지 주승용 원내대표 호남 중진들과 그 화합의 자리를 저녁 네. 자리를 하면서 그 맥주와 소주를 섞은 폭탄주, 소맥 폭탄주를 딱 한 잔 마셨다는 게 아하. 현재 기자들한테 알려져 있는 마지막 술이었군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전과는 없고요. 자, 정치 생활 중 어려운 점이 가족과 함께 하기 어렵다. 가정적인 부분을 좀 강조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자, 단점이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게 단점이다. 그리고 또 화가 났을 때는 운동을 한다. 굉장히 건전한 네. 그런 습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후보 내용 또 살펴보겠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신상 공개 내용입니다. 키 173, 체중 71kg의 혈액형은 A형입니다. 장래 희망이 법관이었고요. 주량이 소주 한 병. 병역은 육군 병장을 전역했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특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까요? 자, 전과는 없고요. 정치 생활 중 어려운 점,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 어렵다. 자, 이 부분은 이 유승민 후보의 최근 정치 행보를 많이 반영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네. 지금이 가장 어려운 점을 뭐 그렇겠죠.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보수를 새로 세우려고 한 것인데 이 진심이 통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뜻을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 가운데 특이한 게 생리가 몇 개 없다. 그러니까 치아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치아 건강 상태가. 스트레스 때문에 이가 스트레스 빠질 때문에요? 정도의 스트레스라는 건데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또 최근에 겪은 일이 아니고요. 네. 2006년도에 박 전 대통령을 지원하느라고 그때 아하. 당시에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이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겹쳐놓고 보면 본인은 박 전 대통령 만드는 거에서 이가 빠질 정도로 고생을 했는데 진심이 통하지 않아서 정치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지금 양지열 변호사가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생리가 빠질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선되도록 도왔는데 진심이 통하지 않아갖고 요즘 굉장히 힘들다. 이런 식으로 또 의역을 해주셨네요. 해몽의 달인. 해몽의 달인. 그리고 결과는 또 나는 완벽주의자다. 나는 완벽주의자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도 되죠. 예, 여기 뭐 해몽을 아주 잘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후보 신상 공개 내용 보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역시 미공개이지만 아까 안철수 후보의 미공개와는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키와 몸무게는 양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희망이 교사였고요. 주량은 맥주 1병. 재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지금 등록증에는 나와 있습니다. 병역은 당연히 해당 사항이 없고요. 다음 내용을 계속해서 볼까요? 전과 94년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2003년도에 집시법 위반 혐의가 있고요. 정치 생활 중 어려운 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수 정당은 몇 배 더 몸으로 때워야 한다. 이 부분 간단하게 뭐 어떤 부분을 가장 힘들어하는 걸까요? 정치부 기자가 누가 얘기를 해주시죠. 뭐 사실 지금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이 다른 당과 활동을 하려면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하려면 1인 2역, 1인 3역, 4역 다 해야 되거든요. 지금 특히 이제 대선 때도 여러 직책을 맡아가지고 의원들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소수정당이 의원수가 적다 보니까 1인 다역을 해서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유종 기자는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코너에서는 배종창 리서치 본부장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